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합수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네요. 우리가 늘 그렇죠. 시작이 곧 합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령은 몇 문제가 출제돼요?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사실 우리 2차 과목에서 공시하고 세법은 찬밥 심사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공시법령하고 세법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고득점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시법령 및 세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올해 기출문제에 대해서 약간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출제 문항이 몇 문제예요?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16문제가 뭐냐? 바로 세법이 되죠. 그래서 공시법령 및 세법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또 우리 두 가지 법률이 있죠. 하나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올해 이제 출제 예상은 우리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요 수업만 들었더라도 충분히 만점을 우리가 맞을 수 있고요.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34회 때 12문제가 출제됐고, 여기에다가 이제 등기법 12문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플러스 그래서 24문제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우리가 고통 문제가 이제 9문제. 우리 선생님마다 기준이 그렇다. 지금, 우리 시험 끝나고 우리 한번 어떤 통화를 우리가 해봤더니 우리 9문제, 적어도 최소 9문제에서 12문제 만점 맞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 보니까 9문제 이상은 다 맞았더라고요. 9문제 정도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정리해줬다면 충분히 9문제는 성산이 있었던 문제가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거. 그럼 앞으로 이제 대체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우리 에어두만 적어도 암기가 된다면 9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만점 12개를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약간 지역적인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통 8문제 충분히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들은 한 8문제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에요. 그럼 최소 우리가 18문제에서 9문제에서 8문제. 그러니까 최소 18문제에서 많게는 오늘 여론조사 해봤더니 24개 만점 맞은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가 17개 맞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2개, 부동산 등기법 12개, 그래 24문제. 요즘 우리 34의 시험 문제와 관련돼서 박사형 문제는 몇 개? 뭐예요? 자,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약 30%예요. 과목당. 그럼 24문제에서 30%라면 박스는 6문제에서 7문제 요 정도 앞으로 계속 출제될 거고 시험지로 봐서는 한 페이지당 박스 문제가 몇 문제 있었어요. 2문제 정도가 있었죠. 3문제 정도 있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적어도 한 페이지당 박스가 2개씩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35회 시험과 관련돼서 우리 박스형 문제는 적어도 6문제에서 7문제 나올 거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모든 걸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꾸 내일 하지 말고요. 그러면 적어도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미리 해놓는다면 우리가 급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1차, 2차, 1차가 중요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우리 출발은 모든 과목 오늘 딱 출발된 시점부터 1차, 2차 등 구별하지 말고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한다면 우리 35회 때 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우리가 이제 늘 이야기했죠. 관리가 K포인트라는 거, 관리라는 것.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고요.
그러면 공간 정보와 관련돼서 이 정보라는 것은 뭘까요? 바로 지적 정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지적 관리라는 거야. 관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개발적 측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 공법 교수님한테 우리가 배우는 거고, 저는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 관리야. 지적 관리. 땅의 뿌리가 바로 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뿌리가 호적제도라는 게 있죠. 호적제도라는 게 가족관계 등록부야. 가족관계. 그러면 땅의 뿌리가 지적이요. 사람의 뿌리가 곧 호적제도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면 땅에도 어때요?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죠. 그러면 땅에도 이름이 있어. 그게 바로 지번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확보해 보자고요. 자, 지적과 관련돼서 그러면 항상 지적을 생각할 때 요거죠. 요 부분이 뭡니까? 토지예요. 토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객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객체는 바로 요거죠. 요거하고 요거 건물하고 요 토지. 그래서 요거는 등기법의 우리 객체가 되는 거죠. 자, 등기법의 객체는 뭐냐? 즉 토지와 건물이야. 그러면 등기부는 매듭화돼 있다. 이원화돼 있다.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이원화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요 토지와 건물이 뭐예요? 따로 동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죠. 그때 발생하는 게 복잡한 법정 지상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두고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객체는 즉 토지다. 그러면 토지를 이렇게 입체화시켜 봤어요. 바로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이라는 게 있어. 요 A라는 사람은 즉 소유자가 되죠. 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되고요.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이게 뭐냐? 결론 소재가 됩니다. 369가 뭐냐? 지번이 돼요. 지번. 여기에 대해서 대가 뭐냐? 가로 대표적인 지목이 되죠.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땅의 성별은 28개가 있어요. 그러면 28개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뭐냐? 자, 여기 넓이가 뭐냐? 바로 면적이라는 거야. 면적.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경계가 돼. 경계가 되죠. 요거는 이제 꼭지점으로서 경계점 좌표. 그래서 좌표라는 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토지에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바로 소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번이 있고요. 지목이 있고 면적이 있고 경계가 좌표. 그러면 여기 뭉치면 몇 필지가 되느냐? 이걸 바로 뭐다? 필지라고 그래요. 필지라는 거예요. 자, 필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을 잡을 거고요. 앞으로 저와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공부하실 때 항상 필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필지 구성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토지의 표시야. 토지의 표시.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라가 되는 거예요. 자, 표시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자꾸 따져야 돼요.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시듯이 우리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표시를 잊지 말고 바로 표시. 요 표시라는 것은 눈에 띈다. 그래서 눈에 띈다 사실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실관계죠. 그럼 앞으로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나요? 자, 요즘 우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뭐에 첫자 따서 서지, 지면, 경자 좀 그러지 말고요. 오늘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 대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즉 소재 369 즉 지번이 되고요. 대가 바로 지목. 그러면 소재와 관련돼서 소재가 뭐예요? 소재.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번과 관련돼서는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이야. 이름.
자, 누구누구 이름이죠. 민법 교수님 누구누구. 그러면 공시법령선생 누구누구 있죠. 이름에 해당돼요. 그러면 대라는 것은 즉 지목으로서 사람에 갖다 대면 성별이야. 성별과 관련돼서 우리 사람의 성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성, 여성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가족에 해당되는 게 경계, 울타리 해당되는 게 바로 면적이죠. 가족에 해당되는 게. 경계와 관련돼서는 즉 울타리, 꼭지점, 경계점, 좌표. 그래서 경계점, 좌표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요걸 등록하는 게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 공부가 탄생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한 필지를 이렇게 나눴어요. 분할이죠. 그럼 필지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대표적으로 말해. 면적이 줄어들었죠.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요게 뭉치면 바로 뭐예요? 지적 측량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이란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 측량이 되겠죠. 그럼 여기와 관련돼서 분할이란 한 필지를 두 필지 상으로 나누는 것. 그럼 기존 필지가 이렇게 369다. 그러면 369.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369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는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뭐 쓰지 않더라도 여기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면 요 소유자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같이 해봐요. 뭐예요? 소재 369. 예, 지번, 대가, 지목. 넓이가 뭐라고 그랬죠? 면적이라고 그랬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경계. 요거는 이제 경계점 좌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요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자 필지라고 그런다.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 곧 필지가 된다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요? 바로 토지의 표시 꼭 좀 확인하면서 우리 여기 출발하죠. 모든 스타트는 바로 요 그림에서 출발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자 오늘 지적의 목적과 기본 1강에 대해서는 기본 인형과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 테마로 해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에 대한 기초이론이다. 지적의 3요소다. 그러면 모든 게 뭐예요? 우리 재료가 필요해. 재료라는 게 우리가 음식을 하게 되어서는 재료가 필요하죠. 그럼 음식의 재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세 가지 재료가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재료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버무리면 뭐가 나오죠? 그게 바로 레시피로서 음식이라는 어떤 뭐예요? 음식이 나오게 되죠. 그럼 지적에 대한 기초에 들어서 지적의 3요소 우리 한번 잡고요. 그러면 우리 공시법령과 관련해서는 2개, 그렇죠.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적평가, 등기평가,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꼭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가봅시다.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목적. 그래서 첫 번째, 지적의 3요소.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세 가지 목적. 목적이라는 것은 왜 내가 지적을 배워야 되는가? 그러면 지적을 배우게 되는 목적이 바로 이유가 되죠. 이 목적과 관련돼서는 절차법에서 늘 몇 조에서 나오고 있느냐? 자, 1조에서는 1조에 대해서는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이번 시간에 대해서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관련돼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이라는 게, 그러면 지적과 관련돼서 그럼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뿌리다. 자, 국가가 토지에 대해서 물리적 현황, 이게 물리적 현황이라는 게 있죠. 물리적 현황, 이게 뭐냐? 바로 토지의 표시다. 표시라는 것은 요거는 눈에 보인다. 즉 사실관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둬야 되고,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법적 권리관계, 소유관계를 공적정비에 등록 공시하고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바로 포인트가 바로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국가라는 어떤 포인트를 우리가 2개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이란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그러면 법적 권리관계, 부수적으로 권리관계, 즉 소유관계를 공적 공개에 등록 공시하고 공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변경사항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사무가 곧 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와 관련돼서 국가 사무라는 거죠. 국가 사무가 연결이 되고요. 그러면 지적의 개념은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우리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자, 모든 토지. 여기 이제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우리가 정해놓아요.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다. 표시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냐? 우리 지적소관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토지,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은 지적소관청. 이걸 꼭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지적에서 이제 세 가지 재료가 있어요. 이건 세 가지 재료로서 우리가 꼭 잡아야 돼. 봐봐요. 자, 토지라는 게 있어. 토지가 있고, 밥그릇이 있겠죠. 여기 밥그릇이 곧 지적공부야. 지적공부.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등록이라는 거. 토지의 등록. 자, 사람에 갖다 대면 이게 밥이야. 밥. 여기 지적공부가 그릇이죠. 등록이 바로 담는다. 그럼 뭐예요? 담는다. 그러면 밥을 거르게 담는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세 가지 소스가 꼭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나오죠. 그러면 이게 토지 지적공부 등록. 이게 바로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재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토지가 있고요. 지적공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춧가루를 뿌려보죠. 그럼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바로 필지다 이야기했죠. 필지라는 거야. 필지라는 것은 즉 토지의 등록 단위고 토지의 표시사항이 뭐냐? 필지의 구성 요소로서 서서히 나오죠. 토지의 표시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토지 지적공부 등록 요 세 가지를 숙지도 못해서 뭐 첫자 따서 우리가 외우는 사람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제 17발이에요. 사람들은 뭐 우리가 첫자 따서 공부한 서지 등 그거는 나중에 할 일이고 그러면 나중에 할 일이고 빨리 지금은 토지 지적공부 등록 세 가지 세 요소 그래서 지적의 3요소가 된다는 거. 그러면 토지는 사람에 갖다는 밥이고 그럼 지적공부는 거르기고 등록이라는 것은 즉 사람에 갖다 대면 밥을 거르게 담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토지 등록 단위 즉 필지 이렇게 이야기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적제도와 부동산 등기제도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우리가 항상 우리 공시법령은 두 가지 법체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이렇게 이제 그럼 지적도 12문제, 등기편도 12문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지적은 권리의 사실이 사실이야.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고 등기라는 것은 막 움직여요.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이죠.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는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거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공시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공통점은 공시라는 거야. 공시. 그래서 부동산, 공시, 법령 이렇게 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와 관련돼서 우리 이제 법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감 어떤 교수님은 공간정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지적편, 등기편 이렇게 하는 게 뭐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거 이제 공부할 때 지적편, 등기편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공간정보법 그래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관리라는 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포인트죠. 자, 개발 나오면 통상 X다. 관리라는 것은 뭐예요? 저는 관리적 측면이야. 관리적 측면. 우리 공법은 개발적 측면이라 무슨 관리일까요? 바로 지적 관리가 되겠죠. 자,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 관리라는 것은 그러면 뭘 관리하느냐? 토지의 표시에 대한 공시. 이게 표시라는 것은 저 권리의 객체로서 사실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상으로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사실관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토지 등기는 뭐냐? 부동산 등기죠. 포인트는 등기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권리 관계를 공시한다. 이거는 이제 주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자, 사권리라는 것은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적은 권리 객체 중심이고 토지는 권리 주체 중심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뭐 기본법 인정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정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직권 등록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 그러면 우리 등기제도와 관련돼서는 사적 자치 원칙, 당사자 신청, 형식적 심사주의, 형식주의, 공개주의가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차이는 꼭 요걸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심사주의죠? 실질적 심사주의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적제도에 대해서 담당 기관은 뭐냐? 행정부죠. 국토교통부. 아까 모든 토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라는 것. 그러면 사법부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법원이죠. 그래서 우리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걸 우리가 꼭 확인하고, 자, 체계를 잡아둬야 돼.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즉, 자,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게 되고요. 이거는 등기소, 등기관과 관련돼서, 등기소에서 관리하죠. 관할 관청이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관할 관청이 다르니까 어때요?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들이 탄생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게 말하면 그러면 지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실이죠. 사실이 바뀌면 즉 지적제도가 먼저 바뀌고 등기가 후에 바뀌어. 그래서 나중에 등기 촉탁이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 등기제도와 관련돼서 소유자 변동이 생겨서 그럼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후 지적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자, 그러면 등기, 선등기 후 지적이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뭐 했다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죠. 그래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그게 바로 등기 필통지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우리 제도도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꼭 한번 확인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의 편차의 방법과 관련돼서 독립별 지번순.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물적 편성지 둘 다 여기는 토지, 여기는 토지와 건물이니까 물건이죠.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돼요.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즉 대장. 올해 34일 때는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우리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대장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토지의 표시죠. 표시 이야기했고요. 개별 공시지가 기타 표시사항들. 도면과 관련돼서 우리가 나와 있고요. 우리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별 등록사항. 우리가 토지 대장에 뭘 담느냐? 우리가 밥을 이쁜 밥그릇에 담느냐? 어디에 담느냐? 그건 뭐예요? 금그릇에 담느냐? 여러 가지를 담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지적공별 등록사항. 이게 바로 토지 표시사항들 대표적으로 우리 죽도록 우리가 해 줄 거고요. 자, 등기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등기부는 세 가지 요소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표제부가 있고요. 각부하고 얼구가 있어. 그래서 표제부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이 등록되고요. 각부는 소유권, 얼구는 소유권 이해권리. 그래서 우리 등기부와 관련돼서는 일단 등기부는 표제부, 각부,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 각부, 얼구 꼭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부 그러면 이제 소유권, 얼구하면 소유권 이해권리 이렇게 우리가 확보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는 역시 직권 등록주의고, 요거는 이제 공동 신청주의, 여기는 이제 단독, 여기와 관련돼서 공동 신청주의와 관련돼서 자, 등록 필지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지적 필지수가 많죠. 왜 강제하기 때문에 그래. 요 주체는 요거는 국가고 요거는 당사자거든. 그래서 당사자니까 지적 필지수가 많죠. 그럼 등록 필지수와 지적 필지수 비교해 봤더니 지적 필지수가 많다 이 소리는 바로 지적 파트라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걸 우리가 확보를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 지변,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법지적, 다른 말로 이제 소유지적이라고 그러네. 거진 출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확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예지적, 또 그림도잖아요.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자, 좌표와 관련돼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래서 우리는 3차원 지적이 아니라 즉 2차원 지적이고 적극적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적제도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 법지적, 도예지적, 좌표 지적, 2차원, 적극적 지적 우리 네 가지에 대해서 확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적과 관련돼서 이 법은 청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혈적 관리,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자, 요 지적의 목적과 관련돼서는 첫 번째 꼭 한번 숙지해 줄 거는 청량의 기준 및 절차, 첫 번째. 두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적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국토의 혈적 관리,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 목적.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한번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과 관련돼서 우리가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 하나 배웠고요. 여기에 대해서 토지 표시사항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관계 머릿속에 탁 입체화시켜 놔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냐? 바로 네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 요망합니다. 우리 첫 시간과 관련돼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둘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용어의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